네, 안녕하세요. 일거기 정석 김용환입니다. 어, 이제 좀 오늘은 흥미로운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이제 RLC 회로와 위상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일단은, 각각 회로 소자, 어, 저항 R하고, 그리고 코일 L, 그 다음에, 음, 축전기 C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RC 회로나, RL 회로 이런 건 아마 학교에서 다룰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LC 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그 LC 회로랑 좀 연관지어서 RLC 회로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내용을 설명해 보죠. 일단은 오늘 내용은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좀 내용도 많고요. 자, 일단은 음, 교류 전원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시면은 여기 교류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때 기전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텐데 그걸 입실론이라 나타낼게요. 그러면은 이 그 저항에는 그 VR이라는 전위차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IR이라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입실론은 이런 식으로 일단 표기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입실론 M이라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기전력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사인 함수는 이제 교류 회로니까 파동처럼 그 전압이 작용할 거다 이런 뜻인데 보시면은 지금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이 기전력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파동함수처럼 형태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상 상수가 바로 이 처음의 지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는 주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오메가 분의 2파이만큼 지나게 된다면은 한 바퀴의 위상이 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리는 기전력은 회로에서 회로에서 전부 다 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축전기나 이런 다른 회로 소자가 없으니까 어 온전히 기전력은 어 그 저항에만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저항에 걸리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다시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다시 식을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얘만 따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류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즉 IM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똑같이 파동을 똑같이 가져오겠죠. 이 사인 형태를 위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위상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음, 근데 위상에 대해서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이제 위상이라는 거는 어떤 뭐 파동을 그리는 물리량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각도, 어떤 형태의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위상은 보통은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바로 위상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여기 시간에 따라서 기전력과 전류를 표시를 해보자면 만약에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같은 위상이잖아요.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류는 똑같이 뭐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음, 기전력은 어떻게 되고 전류는 어떻게 되고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위상자를 이용하면 이를 쉽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위상자가 뭐냐면은 이런 교류회로 이런 파동함수가 아니라 그 뭐 이런 사인 함수 이런 거에서 이제 변화하는 물리량을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시간에 대한 표기가 없어도 쉽게 표기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좌표평면, 2차원 좌표평면상에 그냥 어떤 음,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즉 위상을 각도로 하고 크기를 어, 입실론
맥스 값을 크기로 하는 그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세로값만을 취하게 된다면 그 세로값은 이 각도의 사인 값을 한 이러한 그 형태가 되겠죠, 세로값은. 그래서 그 세로값을 만약에 이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살표가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갈 텐데 그 세로값만을 취해주면은 바로 그게 그 현재의 기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자를 이용하면은 이런 교류 회로나 이런 것에 대한 물리량을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입실론 지금 이 기전력의 위상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면은 이렇게 그 전류도 지금 위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크기는 뭐 제가 마음대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의 크기는 Imax, 그 다음에 여기의 크기는 입실론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자로 이런 교류 회로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축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여러분도 아마 학교 수업에서 배웠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음, 이 축전기는 전기 용량 C가 이제 축전기의 형태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Q는 CV라는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 식의 의미를 보시면은 이제 이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 전압당 전압에 따라서 얼마나 전하를 저장하는지 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C가 클수록 뭐 똑같은 전압에서 많은 전하를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음,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회로에 이 축전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음, 이렇게 입실론이라는 기전력이 걸릴 때 여기에는 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량들을 각각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전력을 파동의 그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전력은 현재 다른 회로 소자가 없으니까 온전히 그 축전기에만 걸릴 텐데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그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Q를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리에서 미분은 90도의 위상이 빨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위상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전압과 관련된 위상인데 전압의 위상이죠. 처음에 전압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근데 이 전류라는 것은 현재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에서 위상이 90도가 빠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오메가가 튀어나오고요. 미분하면 오메가가 튀어나옵니다. 네, 오메가가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그 코사인 함수니까 얘를 어, Imax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Imax는 제가 뭐 어떠한 저항 형태, 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전체 기전력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네모에 해당하는 값은 뭔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 네모를 그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XC 이거는 바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어, 이 C는 축전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용량 리액턴스는 지금 식을 보시면은 여기에 C 오메가 분의 1이 들어간다면 맞는 그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용량 리액턴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음, 만약에 용량 리액턴스가 크다면은 전류의 최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전류가 더 작은 그 파동 진폭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클수록
용량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전류와 전압을 나타내면은 지금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빠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이 시간을 0시간을 잡았을 때 이제 현재 그 전압 같은 경우에는 0도의 위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90도인가? 90도. 90도의 위상이 지금 벌써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지금 90도만큼 빠른 거죠. 전압보다. 자, 그리고 지금 음, 이거를 다시 위상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전압의 위상은 이런 식으로 입실론 맥스라는 화살표를 그어서 그 세로값을 취하면 될 거고 전류는 근데 그 전압보다 90도의 위상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얘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일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전압이. 근데 이미 전류는 그 앞에 위치해 있어요. 시간적으로 앞에. 그래서 90도 위상이 빠르다는 거는 이렇게 얘를 직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얘 크기는 Imax일 거고요. 이 Imax는 뭐 용량형 리액턴스에다가 입실론 맥스겠죠. 네. 그래서 이 뭔가 저항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또 용량형 리액턴스가 저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 전류의 최대값을 바꿔줄 뿐이지 위상은 전혀 달라요. 위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그 지금 RLC에서 포인트는 전압의 형성 원인에 있어요. 이 전압의 형성 원인이 뭔 말이냐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전류가 이제 그 전류가 흐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생기면서 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축전기 같은 경우는 전하가 저장이 되면서 전압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미분한 관계죠, 미분. 그리고 나중에 배울 다음에 배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의 변화량이 자체 유도라는 것을 해서 전압을 형성하는데 얘도 지금 미분된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압 형성 원인이 지금 미분된 관계에 있으니까 그 전류와 전압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코일 L에 대해서 봅시다. 똑같은 기전력 입실론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는 전류 IL 그다음에 전압 VL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입실론을 뭐 입실론은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 지금 먼저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좀 전자기학에서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게 다예요.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든다. 뭐 기호로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뭐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다예요. 전자기압은.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떤 전하의 흐름이니까 변화하는 전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전류가 있다면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교류 전압이 걸려 있다면, 교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코일 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유도가 되거든요. 맞죠? 근데, 만약에 코일 내 전류가 변화하면서 흐른다라고 하면은, 자기장도 같이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직류회로라면은 이런 전기장이 생기지가 않을 텐데 교류회로라면은 자기장도 변화하면서 전기장이 다시 생기죠. 이 전기장은 이제 유도 기전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류회로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에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으면은 전기장이 변화하면서 뭔가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패러데이 법칙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교류 회로가 흐른다고 하면은 이런 자체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뭐 추가되는 전압이 있다는 거죠. 뭐 더 자세히 말하면 빠지는 전압.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는 이제 전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장의 변화랑 전류 변화랑 비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례 관계를 토대로 세워진 식이 있거든요. 바로 만약에 자기장의 변화의 원인이 뭐 자기장은 자석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원인이 전류의 변화라면은 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인데, 어차피 얘랑 비례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상수에다가 dt분의 di가 바로 그 유도 기전력이 될 거다라는 식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쓴 거죠. 그래서 이때 L을 바로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체 유도는 코일 자체적으로 전류가 변화한다면은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체 유도이고요. 이런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이 코일에서 뭔가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의 위상이 코일의 전압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써보면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압은 온전히 코일에 아니 이 코일의 전압에 쓰일 텐데, 그 전압은 아까 식을 썼듯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IL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IL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에 대해서 I를 구하기 위해서 V를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에 비해서 전류의 위상이 90도 느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했을 때 90도가 빨라지니까, 얘는 적분을 한 거니까 전류가 90도 느리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또다시 이제 얘를 이제 Imax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Imax는 어, 어떤 수분의 어떠한 뭔가 저항 형태 분의 전압 맥스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네모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XL, 유도 리액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일의 저항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맞는 식이 되려면 오메가 L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커질수록 유도 리액턴스가 커지면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뭔가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면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압이 여기 있을 때 저 전류는 지금 마이너스 90도로 뒤쳐져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0도의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지금 뒤쳐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위상자로 나타내면은 V는 이미 여기에 위치하는데, 지금 I는 90도만큼 뒤처지게 표현을 해주면은 위상자를 표현을 한 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RLC 회로 각각 전기 회로 소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위상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LC 회로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물리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 주지 싶어요. 자기 에너지는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보시죠. 상황을. 지금 여기서 전압이 걸리기 전에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닫힌다면은 점점 여기에 전압이 걸리니까 점점 여기에 전하들이 차오르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걸린 전압이랑 여기 걸어준 전압이랑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상적인 축전기만 있는 상황은 전류가 거의 무한대로 흐르니까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항도 있다고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뭐 처음 상태는 여기인데 이 QV 그래프에서 처음 상태는 여기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전하가 차오르면서 전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소 1은 그 어떤 전압에서 DQ만큼 옮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총 그 총 전기 에너지는 이제 이 DW를 적분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수학적으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Q, 여기가 V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QV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Q는 CV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기 에너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점점 그 전류가 계속 흐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음, 그 자기 에너지의 변화량, 자기 에너지가 점점 차오를 텐데, 뭔가 이 자기 에너지는 이 코일에서 뭔가 저장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그 자기 에너지가 뭔가 전류가 흐르면 차오를 텐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V의 DQ가 그 DU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DT분의 DU는 이렇게 DT분의 DQ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VI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소비 전력의 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V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뭐 이게 바로 그 시간당 자기 에너지의 변화량이 될 텐데, 이를 각각 적분을 해주면은 DT를 날려주고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적분해주는 꼴인데, 그래서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여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저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LC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LC 회로는 결론적으로 진동의 형태를 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소비되는 전력이 없으니까 에너지는 계속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 전기 에너지가 쌓였다가 다시 여기로 이동하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에너지가 계속 이동하는 뭔가 용수철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저항이 없다 하면 에너지 전체가 보존이 될 텐데,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 그 전체 에너지,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일 텐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당 그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얘가 i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 V 그 기전력을 보시면은 여기서 걸리는 기전력과 이렇게 전위가 지금 같은 지점을 이렇게 이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걸리는 전압은 LDT분의 DI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C분의 Q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나타나고요.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이게 그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의 그 시간당 변화고요. 얘가 전기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인데 그게 그 마이너스 아예 그 반대 부호 값이죠. 그래서 얘가 뭔가 에너지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그런 형태를 띌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용수철이랑 매우 비슷해요.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꼭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보존이 될 텐데 그걸 증명을 하려면 전체 에너지를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mv dt분의 dv, 그다음에 kx dt분의 d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mva 플러스 kxv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때 a와 x의 관계를 구해보면은 그 ma는 kx잖아요. 얘가 복원력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걔를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얘가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얘가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겠죠.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 Q 같은 경우에는 X랑 비슷한 그 용수철에서 X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줬을 때 Q인데 얘를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면 V죠. 그리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t분의 di인데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죠. 거의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N은 그 변이와 가속도의 관계,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전하량과 그 dt분의 di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 운동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전류가 많을수록 이제 그 자기 에너지가 많은 거 하고 속도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거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렇게 LC회로는 그 진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LC회로가 진동을 한다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에너지적으로 뭔가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를 나타낼 때 전체 자기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는 일정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 함수를 그리면서 뭔가 파동 함수 결론적으로 얘는 사인 제곱 x 이런 형태를 띌 텐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어, 자기 에너지가 빨간색이고 전기 에너지가 검은색이라고 보면 지금 전체 합이 일정하죠. 그리고 만약에 전류를 나타낸다면 지금 전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 뭔가 그 전하가 다 쌓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류는 아예 안 흐를 거고요.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데는 그 자기 에너지가 만약에 완전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류가 뭐 이렇게 그 방향 고려 안 했을 때는 가장 큰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용수철 같은 상황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EK 플러스 EP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속도도 최대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 속도는 0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LC 회로 다 살펴봤고요. RLC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RLC 회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류 전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경우와 두 번째는 뭔가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때의 상황인데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때는 이제 아까 LC 회로에서는 그냥 진동을 했는데 얘는 감쇄 진동을 할 거예요. 음, 학교에서는 아마 이것만 가르쳐 주지 싶어요. 뭐
일단은 1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약에 교류 전원을 걸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 그 기전력은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회로 소자가 3개나 있으니까 전체 기전력이 그 축전기와 코일과 저항의 분배가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보다 90도 빠를 거고요. 여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느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상이겠죠. 그래서 이를 위상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좀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다시 표현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음, 이렇게 음, 자, 보시면은 전체 기전력은 나중에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일단은 전류를 먼저 표시를 할까요? 전류는 이렇게 I, 얘가 IM이겠죠. 일단은 전체 I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류와 위상이 같은 거는 이렇게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항에 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이 90도 빠르고 그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이 90도 느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텐데 결국에 이 합이 이렇게 세로값을 취한 게 시간마다의 그 각각의 전압값일 텐데 그 합이 전체 그 입실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전체 그 입실론도 그 위상자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 그 전압을 벡터로 생각했을 때 합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추론을.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얘는 입실론 벡터는 그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전압의 벡터를 합한 것, 모든 전압 위상자의 벡터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세로값을 취했을 때 모든 시간대에서 그 세로값의 합이 결국 입실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입실론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얘는 그러면은 뭐 이 크기를 보시면 뭐 Imax의 XC가 될 거고 얘는 Imax의 R 그다음에 얘는 Imax의 XL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 전부 다 IM의 비례를 할 테니까 IM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면은 뭔가 이 전압의 위상자를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의 위상자를 저항끼리의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만 만약에 표현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R과 그 XL 그다음에 XC 이런 식으로 그것도 위상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의 그 뭔가 이 값도 Imax의 뭐 어떠한 형태가 곱해진 형태가 될 텐데 이 값을 이제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뭔가 전체 저항의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전체 저항. 그래서 그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XC와 XL 절대값, 차이의 절대값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해준 것과 같게 될 텐데 얘랑 이제 피타고라스를 해줘서 이제 뭔가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저항을 Z라고 표현을 하고 온저항 아니면은 임피던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온저항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렇게 XC-XL과 R을 그 피타고라스를 해주면은 이제 그 온저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입실론 맥스는 일정한데 이제 온저항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입실론 맥스는 일정한데 온저항이 얼마냐 온저항이 클수록 이제 Imax는 작아질 거고 뭐 온저항이 작을수록 Imax는 커질 거예요. 근데 그 온저항은 오메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일정한데
XC와 XL은 오메가가 분모에 들어가거나 분자에 들어가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온저항이 최소일 때, 그 Imax가 최대일 테니까, 그때의 그, 그때는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를 때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 값이 0일 때겠죠. 그래서 XC와 XL이 같을 때 Imax가 최대라는 거죠. 그때의 그 오메가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메가는 2파이 F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때의 진동수를 공진진동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진진동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뭐 비슷한 수식을 이렇게 그 오메가에 대해서 그 IMAX가 어떻게 될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비슷한 식을 넣어주면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공진진동수에서 이렇게 F0겠죠, 얘가 공진진동수겠죠. 공진진동수에서 갑자기 증가를 하더라고요. 첨점처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원이 있을 때 RLC 회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네, 이렇게 위상자를 사용하면 뭔가 그 파동함수, 파동에 대해서 뭔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전원 공급이 없는 상황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저항이 없다면은 얘 둘이만 존재하니까 여기에 처음에 Q0만큼 전하가 있었다고 할 때 스위치를 닫으면은 진동을 할 거예요. 뭐 아까 LC회로 배웠죠. 진동을 할 텐데 지금 저항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얘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줄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줄는데 뭔가 계속 진동은 하는 그런 감쇄 진동의 형태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실제로 감쇄 진동을 합니다. 만약에 LC 회로라면은 진폭이 일정한 진동을 할 텐데 아래서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감쇄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텐데 일단은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상자를 사용을 하고 싶지만은 이제 전원이 공급되어 총 전압이 일정하다면 만약에 총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전압도 위상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자로서 RLC 회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총 전압이 일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상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정의를 하면 되겠죠. 전체 처음의 에너지, 이제 여기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 처음의 에너지에서 소비 에너지, 시간에 따라서 소비 에너지를 빼주면은 그게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넘겨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은 총 소비 에너지는 소비 전력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이거를 뭐 두 번 미분한 형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이게 감쇄 진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감쇄 진동을 할 때 전하량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하량을.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감쇄에 대한 그런 항이 될 거고요. 얘는 뭔가 진동에 대한 항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을 넣었으니까 처음 Q 값은 Q0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 미분값과 이계 미분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코사인 항이 0이어야 되고요. 사인 항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전개를 쭉 하면은 이제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뭐지? LC 회로에서 이상적인 LC 회로에서의 공신 진동수 그, 오메가 LC 회로에서의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R이 클수록 오메가가 오메가가 그 작아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이 클수록 뭔가 빠르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저항이 클수록 빠르게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총 전체 식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은 이제 R이 클수록 이제 더 빠르게 급격하게 감쇄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클수록 그 진동 그 주기도 빠를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감쇄 진동을 하는 형태를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그 RLC 회로의 그 이 Q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RLC 회로에서 전원 공급이 없을 때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